수호 미스터리 극장 네. 3회가 아니라 네. 지금은 긴급 방송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네. 뭐 2회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네. 예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사법 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다룬 거를 저희가 저희는 항상 뭐 추구하는 게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네. 아니라 왜 이런 법적인 판결이 나왔고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녹화도 다 끝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혀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진실된 반응이 나왔어요. 네. 예. 맞아요. 저는 그 당시에 1시간 10분 가까이 맞아요. 녹화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그런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1회와 2회를 합친 것에 몇 배의 충격과 어떤 집중도가 있었던 영상이 아닌가.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분께서 네. 댓글을 남기셨고요. 네. 저희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댓글을 보고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맞냐? 예,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약간 당황했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짤막하게 나간 예고였는데 바로 댓글이 달려서 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손변님께서 영상 내부 내용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가 그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저희가 뭔가 어떤 그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그 1, 2화에도 알고 네. 있으시겠지만 자극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정말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연락이 왔는데 좀 안타깝게도 당사자께서 너무 이 많은 그러니까 신원 공개 왜냐면 신원 공개 저희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아직도 많이 좀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해주셨고 네. 저희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께서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 영상을 올릴 필요는 네. 없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네. 다시 그러면 부디 그런 어떤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답장을 다시 네. 드렸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확인도 하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문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가 돼 있어요. 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심과 2심 판결문도 저희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다 네.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게다가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책도 있고 게다가 신원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네. 저희 내용 준비한 내용에는 게다가 어떤 그 법원의 어떤 판단 원칙 또 그런 판단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제 존재하는 배경. 법관이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네. 이런 사건에서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라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네. 사건이에요. 뭐 저희가 일부러 자극적인 걸 찾았다거나 전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예. 아니라 그 들어보니 그리고 지난번에 녹화를 저희는 진행을 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었던 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필요성 있는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네. 좀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그 종윤이의 판단 네. 저는 굉장히 제 동생이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판단력이다. 아니 뭐 예. 그렇다기보다 아니 저는 네. 사실 지금도 욕심이 나요. 이거를 이 사건을 설명을 드리고 이 판결을 해설을 해드리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1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법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렇죠. 당사자의 고통이거든요. 예, 또 그 글 아주 길지는 않은 글이었지만 네. 많이
그리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많이 고통받고 네.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방송을 하지 않는 맞습니다. 게 맞다고 예. 보이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좀 그 고통에서 빨리 헤어 나오시길 네. 예, 좀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아마 보실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좀 해명을 곁들이자면 저희가 2회에서 그 치과의사 모녀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 무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게 있어요. 참조한 판례들이 이제 번호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참고 레퍼런스가 있다. 네. 우리가 여기에 참고한 그 선례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바로 그거였군요. 그거예요. 저희가 3회에서 준비했던 사건의 판례가 이후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 즉 어떻게 보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직접 증거 없지만 간접 증거들만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사건을 잘 분석하고 다듬어서 많은 분들에게 학습 차원에서 또 상식 교양 차원에서 전하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선택의 영역이 있는데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그분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무슨 정말 극악무도한 뭔가를 네. 한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네. 오히려 경각심 때문에라도 그렇죠.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큰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1, 2심에서 살인죄 누명을 썼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겨우 풀려난 사건인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 직전에 진범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거지. 즉 얘기를 바꿔보자면 진범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 두 명이 알 수 없죠. 벗겨졌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시했거든요. 네, 예. 저희의 핵심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범은요, 그 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복절 특사로 금방 나와요. 하지만 그 후에 또 살인 저지르고 현재 무기징역 확정돼서 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제 녹화를 해놨던 영상은 일단 저희가 그냥 업로드할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1, 2회 특히나 1회 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더욱더 이 의구심이 증폭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고 그렇죠. 계셔서 예.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바뀌는 정식 회차 3회차로 네.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그 4회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3회 내용에 추가해야 훨씬 더 이게 좀 논리적인 연결이 되고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 이제 어쩔 수 없고요. 3회는 저희가 과감하게 기존 3회는 생략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예. 준비를 해서 좋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 댓글들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게 1회에 관련된 댓글이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초파님은 최근 유튜브 본 거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제시했다. 이게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생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다가 끊느냐 네. 아니면 쭉 보느냐. 근데 이제 50분이 넘는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속 시간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긴 겁니다. 저희 축구 영상이 50% 정도 되는데 제가 다른 여타 이 업계 관계자들이 물어보면 50% 나오는 경우 정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30분이 넘어가는 이 긴 영상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집중도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 이거는 뭐 선배님이 워낙 얘기를 이게 지금 저 주변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이거 너무 재밌다. 네. 다음 건 뭐냐? 미리 얘기해달라. 심지어 저희 직원들 몇은 그 저희 PD한테 그거 편집하기 전에 원본 영상 좀 나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받아본 친구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다음에 축구 보는 도비님은 동승자가 뒤를 돌아보니까 차가 굴러가는 데서 소름 돋았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 뒤쪽에서는 안 굴러가고 아무래도 네. 앞쪽에서는 그냥 굴러가고 근데 돌아보니까 굴러가더라. 그 순간에 완전 소름이었다. 네. 예. 그리고 해릴님님은 이 내용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하더라. 그 알 예고 보고 이거 소미터리 아닌가? 미스터리 아닌가 생각이 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영상 좋아서 많이 보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시시기기님이라는 분이 법률적 관점은 라이트한 시청자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이 너무 잘 돼서 이해와 몰입이 쉽다. 네. 예. 특히 자극적인 영상도 없는데. 왜냐면 사실 저희가 미스터리 극장이라고 이름만 정해서 그렇지
손변님이 나오심과 동시에 특히나 그 서재를 배경으로 한 거는 진짜 누가 봐도 싸강이에요. 저희 집에 뭐 배경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진짜 딱 그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K 미나미님은 미친 컨텐츠다. 사건 다루는 다른 유튜버는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란데 법 이야기하고 개정해야 된다, 무죄 추정 이야기한다, 유죄 추정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좀 아쉬웠는데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하니까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오류도 없다. 최소한 법 이야기하고 그걸로 수익을 얻을 거면 기초적인 이런 어떤 재반 지식과 공부는 있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을 가지고 다루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다 나름의 기능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건데 적어도 제가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은 글쎄 좀 빈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준비하게 된 거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봤다 이런 네. 내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케이스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건 무조건 빼박이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갔거든요. 그리고 손변님의 어떤 목적도 그런 종류였던 그렇죠. 걸로 예. 보이는데 물소리 주한님은 처음에 이거 무조건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2심 판사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현장 검증 얘기부터 들어보니까 이거 나 멘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포그붐님은 1심까지 나도 종윤이 형이랑 똑같았다. 네. 근데 2심 가니까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추리하면서 결국은 언젠가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에서 섬찟했다. 무섭죠. 네, 무섭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이고님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원칙이 반대로 당한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인 것 같다. 저희의 어떤 그 영상 제작 목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댓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 영상을 본 후에도 나는 그래도 이건 의심된다. 여러 가지 추리. 네,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지. 네. 왜 2심 판결은 저렇게 받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글을 써주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더 살펴보죠. 뭐 주매님은 보험금 부분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의심하는 네. 부분이죠. 누가 봐도 그리 이상하게 좀 막 그렇죠. 얘기됐으니까 예. 선착장에서 걸어갔다? 이거 너무 걸린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호호호 야맘님은 후진하다 붙여서 확인하고 내릴 때 중립에다 놓고 내리는 경우 없지 않나요? 사실 그렇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도 내릴 때는 무조건 파킹 네. 놓고 내리는데 경사진 걸 알았을 텐데 의심이 간다. 이해하는 분도 있었고 개잘 핵걸보님은 아니 근데 보통 교통사고 나면 바로 내리지 누가 1m 이상 떨어져서 내리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영종님은 그 아래서 해준다고 찾아보다 유튜브에 이 사건을 먼저 다룬 영상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봤다. 자 여기서 랩추종윤 시청자분은 아닌 듯한 느낌이네요. 예. 근데 이게 이번 요 영상 덕분에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예. 층층 넓힐 수 있다는 게 외연 확장이 저희 또 목적이었으니까. 궁금한 게 신영종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차름인 건 운전자 본인만 알겠지만 그렇죠. 경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네. 예, 경사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밤이라 깜깜해서 후진으로 가려고 했다면 충돌했는데 과연 차를 앞으로 뺄까요? 경사도 있고 깜깜해서 후진한 거였는데요. 네. 그리고 현장 검증 설계에서도 알려줬다시피 추락 방지 난간 0.5m 이내로 보는 게 더 네. 타당하다고 보인다. 즉 100% 민 거다라고 취해 주신 네.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링님인가요? 네. 너무 표면적인 것에 빠져서 인간의 교활함은 보지 못한 판사 아니냐라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어요. 맞아요. 일리 있습니다. 네. 결국 오죽하면 1심에서는 또 유죄 판결 나왔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의 허점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네. 우선 보험금 얘기. 예. 저도 사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의심 갑니다. 가장 의심 가는 대목이죠. 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해?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그 피해자가 가입해 있었던 그런 보험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 없다. 납입하는 금액이 그런 것들인데 글쎄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선착장에서 걸어갔다는 게 너무 걸린다. 근데 이것도 선착장에서 계속 걸었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연히 유일하게 촬영된 그 지점에서만 걸었다는 거고 그 전후에는 뛰었을 수 있다. 뛰었다. 그렇죠. 라고 본 거거든요. 예. 즉 계속 걸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호호호 야맘님이 아니 보통 후진하다가 부딪혀서 확인하려고 내릴 때 N에 놓고 내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다. 네, 이 거의가 네. 사람 잡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수호 미스터리 극장을 하면 네. 미스터리 극장을 하면서 이게 거의라는 게 즉 네, 100%가 아니라 99.9라는 네. 게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하지 못한 그 사건, 네. 그거는 더더욱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게 0.1이 진짜 사람 잡는 일이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살인죄 누명 쓸 뻔했으니까. 그러니까요. 1, 2심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법률과 관련된 법조인들이 네. 이 직업적 윤리와 가치가 항상 굉장히 어렵겠다. 이게 그대로- 과연 어떤 네. 게 맞는 것인지, 그렇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항상 여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쉬워요. 비교적. 한쪽 편이 있으니까. 아. 우리 편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죠.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네. 내가 저거 알아. 어. 저놈이야. 어. 근데 유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판사도 집에 가면은 토요일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알 보잖아요. 아 보죠. 했네. 그래 했어 저거. 누가 봐도 범인이지 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사건의 판사가 된다면 정말 그건 이제 접근법이 네. 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관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네. 그 지금은 저희가 방송에 못 나간 부분에 선배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확신하고 책임질 수 있냐? 그렇죠. 그 얘기를 예. 예전에 무한도전에 표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그런가요? 의원이 아니시지만 예. 그때 이제 뭐 탐정 특집 했을 때 유재석 씨한테 얘기하기를 그 얘기에 책임질 수 있냐? 당신이 지금 한 말 예.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99.9 100이 아닌 부분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걸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지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 이야기는 저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래서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랬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야 이런 일이 말이 돼? 그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맞아요. 야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유죄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놀라운 정말 일이죠. 고칼 노릇이야.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 3회 방송을 과감하게 안 한 겁니다. 네.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내막을 다 아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문제 없이 잘 또 생활하고 네, 계시고 네, 네, 네. 저희는 저희가 혹시라도 그 누가 되지 않기를 지금도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특히 이제 이 부분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에 놓고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중립에 놓고 내린 게 살해 행위를 하기 위한 고의 어떤 그 작업의 일환이냐. 그렇지. 살인의 어떤 그 작업 과정이냐. 맞아. 아니면 실수냐. 이거거든요. 예. 1심은 고의라고 봤고 2심은 실수라고 실수야. 본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났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금고 3년형 나온 거예요. 그렇죠. 2심에서. 네. 아무 문제 없다고 본 게 아니에요. 결국 고의냐 실수냐 과실이냐를 놓고 결국은 해석이 나뉜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 도로에서도 피해다 놓고 내리는데 경사진대가 대다가 N을 놓고 내려? 그래. 그래서 실수한 거야. 실수야. 그래서 금고 3년이야. 이게 항소심의 논리죠. 네. 또 아니 누가 사고 나면 바로 내리지 1m 이상 떨어져 내립니까? 이것도 이 글 쓰신 우리 그 시청자분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부딪힌 다음에 그래요. 멀리 가면 이상하지. 그래. 하지만 1m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갈 수도 있다. 1m는 솔직히 말해서 브레이크 떼서 앞으로 굴러가는 거 조금이 네. 그러니까 한 1초면 바로 1m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 지점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고 그런 것. 또 신영종님께서 이제 주신 것 중에 아니 이거 밀었는지 여부는 운전자 본인만 알겠지만 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일단 요건 핵심이고 그렇죠.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니 깜깜해서 경사가 앞에 있는 걸 알고 또 밤이라 깜깜하기 때문에 후진으로 가려 했다면 충돌했을 때 왜 차를 앞으로 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진으로 쭉 차를 빼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차를 돌려나가야 맞아요. 된다. 이렇게 유턴하듯이 돌려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서 돌 때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간 다음에 이렇게 유턴하기 위한 빼가려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나간 게 아니라 유턴하기 위해서 차를 후진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아니 추락 현장 검증 설계 볼 때도 그렇지만 0.5m 이내로 차를 조금 앞으로 나간 다음에 멈췄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타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1m라고 안 될 이유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그렇다면 100% 민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주관적인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1심과 2심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철학적인 부분도 좀 들어갑니다. 예. 형사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돼요. 보통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예. 놔두면 안 되죠. 누군가는 이거 갖고 싶으면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훔쳐가려다가 저지당하면 때려서 내가 가질 거야. 네 또는 죽여서 그렇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음.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 또는 그 외에도 또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그 복수심 이거 인간의 본능인데 이거 있어야 된다라는 점 또는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행동 안 한다라든지 네. 이런 형사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판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공소 제기하면 법원에서 딱 그 재판관들이 있고 또 검사도 출석하고 증인도 나오고 이렇게 증거 조사하고 현장 검증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는 상식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왕이 하면 끝이야. 그렇죠. 사또가 원님이 하면 끝이야.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그리고 치고 결국에 그래서 그냥 실제로 범인이 아닌 경우도 네. 범죄자라고 그러면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중세 마녀 사냥 이런 거. 예. 뭐 물에 들어간 다음에 살아나오면 뭐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고 뭐 불 위에 걸어가 보라 그러고. 걸었는데 발이 멀쩡하면 거짓말한 거 아니다.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 전에는 아주 예전으로 가면 뭐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뭐 부족장, 족장이라든지 또는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정을 하기도 하고 네. 이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형태가 정립이 된 거죠. 일단 지금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형사재판의 목적 이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이 정말 차를 민 거야? 아니면 남편이 뭐 아내가 갑자기 사망해버린 피해자야? 어떻게 된 거야? 진실을 밝히는 거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 뭔가 이거를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통해 밝혀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실체 진실 발견만이 목적이라면 고문하면 됩니다. 그냥 거짓말하면 손톱 하나씩 뽑고 네. 때리고 잠 안 재우고 뭐 그냥 물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이러면 뭐 거짓 자백일지 몰라도 실토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 이게 목적이긴 한데 전제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에 기초한. 그럼 이제 절차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절차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재판에서 정한 그런 원칙을 그걸 다 지켜야만 한다는데 네. 그래야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고 승낙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그럼 지금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은 이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인데요. 네. 검사가 공소제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공소제기를 해야죠. 기소합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판단할 때 공소 사실 검사가 주장한 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 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을 내가 갖는가?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공소 사실이 뭐냐? 핵심은 남편이 밀었답니다. 검찰이 제기한 건 남편이 밀었다. 밀었다예요. 예, 밀었다. 예. 저희가 그 1화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소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핵심 부분만 얘기하면 어제 그 선착장으로 갔죠. 그래서
민박집으로 가자면서 승용차를 운전해서 후진했습니다. 후진했어. 부딪혔어. 네, 그리고 뒷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다음에 난간을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서 기어를 중립 중립에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잠그지 않고 혼자 내려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간 다음에 네. 나체 상태의 피해자 혼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 이게 이제 검찰 공소의 핵심이죠. 밀어 그곳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다음에 구조 행위를 안 전혀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하게 했다. 이게 살인의 방법이거든요. 네. 핵심은 승용차를 밀었다. 검사는 밀었다고 지금 공소 제기한 거예요. 그럼 밀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밀었다는 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변호인은 할 일이 정해진 거죠. 밀지 않았다. 밀지 않았다. 그런데 더 수월합니다. 밀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밀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판사에게 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네. 안 밀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지 않아도 굴러가는데?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안 밀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잖아. 그렇지. 그럼 그 가능성. 네. 이것만 판사 머릿속에 넣어준다면 살인은 무죄입니다. 우리 재판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소의 핵심은 손으로 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남편이 밀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에 정말 진리로 확인된 거는 아니에요. 우린 몰라. 그래. 그건 솔직히 아까 어떤 분 댓글처럼 그 사람만 알겠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죠. 다만 우리는 신이 아니야. 판사도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 우리 같은 일반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을 판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죠. 다만 경험이 더 많고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는 그런 직업적인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판을 아주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피해자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사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재판. 왜냐하면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검사가 손으로 밀었다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남편이 차량을 굴러가게 만들었다. 즉 밀었다고 특정하지 말고 손으로 밀었는지 발로 찼는지 엉덩이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끈으로 잡아당겼는지 모르지 않나. 그렇다면 그 부분은 특정하지 말고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허용하게 되면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밀었는지 발로 찼는지 끈으로 당겼는지 입으로 입김을 불어서 떨어뜨렸는지 선풍기를 틀었는지 부채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특정을 해야죠. 특정을 해야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어가 안 돼. 그래서 검사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을 주는 거고 의무를 주는 거죠. 검사는 그 일을 해야 될 직업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출발은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이거는 법관이 A라는 증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 정도면 유죄 판결할 수 있겠다. 또는 증거 많지만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거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형법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 판결 가능하냐? 이게 우리 많이 들었죠. 형소법 307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단지 민사재판처럼 51대 49 승소가 없습니다. 없다. 우월한 어느 정도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즉 남편이 밀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에 이를 정도의 그런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그 의심과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심증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예. 도대체 합리적 의심이 뭡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란 킹리적 가심. 네. 요즘에 엄청 많이 쓰죠. 그렇죠. 도대체 합리적 의심이 뭡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인 거야. 지금 아니 보험 보세요. 그래. 아니 운전 경력이 몇십 년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둬? 이렇게 내려요? 이게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 여지 없다. 완벽하다라고 본 거고, 반면 2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의심이 드는데? 라고 본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요. 모든 의문이나 불신, 의혹을 생각하는 거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와 경험 법칙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게 해서 굴러가게 해서 사망하게 했다, 살해했다는 그런 그 사실, 그런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외계인이 와서 밀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또는 갑자기 지나가던 개가 부딪혀가지고 고라니가 부딪혀서 차가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거는 합리성이 없는 없죠. 의심이거든. 개연성도 거, 없고. 예. 이런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 거고, 이게 일단 우리가 뭔지는 알겠죠. 그런 거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네, 당연히 배제하는 거고. 거다. 그걸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거는, 지금 이 2심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에 어떤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은 많이 가고 살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무죄 판결 선고된 거예요. 살인은. 네. 그리고 과실로만 처벌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제 치과의사 모녀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1심 유죄, 2심 무죄, 첫 번째 열린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증명력이 이거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증거들 다 모아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서 판사가 이 증명력을 배척하면, 없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판사가 증거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증거지만 이거 증거 보니까 좀 내가 확신을 못하겠다, 약한데. 의문은 간다 라고 판단하든지. 이거는 자유심증이에요. 예.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느끼고 판단하는 네, 건데, 네. 결과적인 거죠. 사실 결과적인 그렇죠. 거. 결국 이 사람 유죄야 라고 판단을 하면,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는 그거 배척하는 게 오히려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구가 판결에 들어갈 테고, 또 반대로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이 증거들 모아봤자 증명력은 부족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판사 어려운 직업이다. 어렵죠. 너무 어려운 직업. 아까 해링님이 쓰신 글, 너무 표면적인 것에 빠져서 인간의 교활함은 보지 못하는 판사다 라든지, 이거 너무 단편적으로 잘라서 조그맣게 잘게 쪼개서 봤기 때문에 그럼 또 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죠. 아니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건 누가 봐도인데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또 정반대로, 좋아요, 의심 갑니다. 누가 봐도 의심 가죠. 하지만 1m에도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피고인 남편이 억울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 과연 이게 그 증거, 여러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 또 그 증거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즉 치과의사 모녀 사건에서는 파기환송되면서 했던 화재 실험, 또 여수 사건에서는 승용차 추락 시험, 이런 것들, 그 증거가 다른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판결에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예. 그냥 뭐 맥락 없이 순서 없이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 이런 참혹한 일이 있어? 아 그런 거면 네. 솔직히 말해서 선배님 빼고 저랑 주원 형이랑 훨씬 더 자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미스테리가 있어?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하면은 오히려 재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네. 저희는 그거는 추구하지 않고요. 네. 좀 논리적으로 그렇죠. A 사건을 봤으면 거기에서 B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봤으면 C 사건으로 또 연결이 되는 이런 좀 흐름을 좀 찾아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래야 저는 의미가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네. 네. 또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이 또 만족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걸 배워갈 수 있고 우리 함께 좀 토론해보는 거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탐사 추적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다른 유튜버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다른 각도에서 좀 의심을 해볼 수 그렇죠. 있고 그럼 이 아마 방송이랑 손변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데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재판도 뭐 신과 함께해서 염라대왕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해야 돼. 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인데 인간이 신처럼 판단하면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간이거든요. 그럼 그건 관심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퇴 때리는 거랑 예. 뭐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현대 사법제도.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인간이 판단하는 거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오류 또는 외부적인 영향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고 대응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죠. 네. 자, 소미스터리 극장 특별 긴급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네. 새로운 3회로 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3회 그 일의 당사자 저희에게 댓글도 주신 그 당사자분의 앞으로 이제 그 생활에 저희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를 않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